그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요.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국민들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법조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저는 그게 국무총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나는 세금 다 내서 문제 없다. 세금 다 낸 거 제출하셨어요? 자료 제출 안 하시고서 난 세금 다 냈다. 그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세금 낸 거를 다 내셔야죠. 그죠? 교수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전관예우에서 과연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올렸겠느냐. 그러면 부가세 내죠. 그럼 부가세 얼마 냈는지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못 밝히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환경헌법이 그 이제 불행하게도 후보자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자료를 안 냈으면 법까지 고쳐서 자료를 내게 할까. 그랬는데 환경헌법도 지금 황교안의 입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하도 자료 제출을 안 해서 법을 바꿨는데 그것도 또 비껴가시는 분이다. 지금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바꿔서 지금 상식 수준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메르스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굉장히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서울병원이 치해 법권적인 지위를 누리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어떤 병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최종적인 이야기를 못 병원의 책임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된 발표가 다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거기는 인류병원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 시중에는 삼성 서울병원의 이름을 가리기 위해서 병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그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시나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고 그 경우에 대해서도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 삼성에서 확진자로 밝혀진 이 의사분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발표에 이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서 이분이 들어갑니다. 지금 삼성의 의료진이 몇 분이 여기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안 들어갔다가 며칠 지나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금 해명은 뭐냐면 재검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삼성서울병원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국민들의 의구심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삼성이 바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치해 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치해 법권적인 지위를 누리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후보자가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1999년도 이 사건은 검찰의 치욕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이름 단 한 글자도 못 건드렸어요. 삼성의 비자금 계좌라고 하는 엄청난 그야말로 검찰로서는 엄청난 보고에 지금 정보를 수집했는데 삼성의 3자도 못 꺼내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검찰의 치욕입니다, 이거는. 이게 검찰의 치욕인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영철 변호사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이 사건을 무마했던 김영철 변호사는 나는 그걸 무마하고 보너스를 받아서 호텔에 가서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호화를 누렸다. 이렇게 지금 이 삼성을 생각한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당시 담당 부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대로 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시각에 그러니까 무능하든지 지금 김영철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관리 대상들의 압력을 받았든지 혹은 알아서 기었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지금 따라서 의혹이 후보자가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품권까지 받았는데 그건 지금 부정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거 하나뿐이냐?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게 대검 공안과장으로 가시죠? 2000년도에요? 예. 네. 이때부터 김영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의 관리 방식이 바뀝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데서 이제 직위를 관리합니다. 이 공안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주로 담당하죠?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게 공안과장이죠? 공안과죠? 제가 맡았던 과는 처음에는 3과를 맡았는데 네, 그건 그건 좋습니다. 집단 사태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과는 노동은 이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튼요. 그러니까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00년서부터 2003년까지 김영철 변호사가 이걸 관리하는 그 시간까지 1년에 2, 3회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관리 비용으로 후보자에게 전달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죠? 이거 담당하셨죠? 예. 네.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당시에 중요 증인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회성 증인이 원래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으로부터 60억을 받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와서 2002년도에 이미 차떼기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 엑스파일은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횡령된 비자금으로 이 지금 대선 자금을 보탰다. 차떼기 자금을 줬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생겼어요. 2005년도에 오니까 50억 미만이게 되면 공소시효가 5년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이건희 회장은 안 들어가는데 50억이 넘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맞습니까?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랬죠.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액수가 50억이냐, 30억이냐, 60억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잘못했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회성 씨는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60억이라고 검찰의 공소 단계에서 얘기했고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어요. 아주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의원님, 저와 관계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이걸 왜 모르세요? 이랬는데 이혜성 씨가 바로 이 X파일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담당하는 사건에 와서는 말을 바꿉니다. 30억밖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30억이면 이건희 회장의 공소시효는 끝납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회성 씨가 앞에서 여러 차례 이미 60억을 전달했다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똑같이 진술했고 또 더 하나의 물증이 있습니다. X파일 내에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15억을 전달하려면 그건 그 정도면 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데 30억을 전달하게 되면 그건 무거우니까 세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게 X파일의 내용에 나옵니다. 따라서 그것을 포함해서 서너 차례 더 전달했다고 한다면 60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관되게 만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와서 30억으로 바꾼다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그냥 네 30억입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너무 다릅니다. 저희가 그때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이미 그 앞에 조사가 좀 있었고 그 조사 결과 나온 것보다 저희들이 수사한 결과에 더 많은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소시효가 다 도과됐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수사팀들이 기본적으로 수사했던 것은 국정원 또는 정보기관의 도청 사건 이걸 조사를 했고 아니요 지금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회성 씨가 앞에서 일관되게 60억을 전달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상식을 가지면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검사는 검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검을 휘두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판사한테 물어봐야죠.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요.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국민들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법조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저는 그게 국무총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나는 세금 다 내서 문제 없다. 세금 다 낸 거 제출하셨어요? 자료 제출 안 하시고서 난 세금 다 냈다. 그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세금 낸 거를 다 내셔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전관예우에서 과연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올렸겠느냐. 그러면 부가세 내죠. 그럼 부가세 얼마 냈는지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못 밝히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환경헌법이 이제 불행하게도 후보자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자료를 안 냈으면 법까지 고쳐서 자료를 내게 할까. 그랬는데 환경헌법도 지금 황교안의 입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도 자료 제출을 안 해서 법을 바꿨는데 그것도 또 비껴가시는 분이다. 지금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바꿔서 지금 상식 수준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메르스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굉장히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서울병원이 치해 법권적인 지위를 누리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어떤 병원의 책임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금 대명은 뭐냐면 재검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삼성 서울병원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국민들의 의구심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삼성이 바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치해 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치해 법권적인 지위를 누리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후보자가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1999년도 이 사건은 검찰의 치욕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이름 단 한 글자도 못 건드렸어요. 삼성의 비자금 계좌라고 하는 엄청난 그야말로 검찰로서는 엄청난 보고에 지금 정보를 수집했는데 삼성의 3자도 못 꺼내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검찰의 치욕입니다. 이거는. 이게 검찰의 치욕인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영철 변호사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이 사건을 무마했던 김영철 변호사는 나는 그걸 무마하고 보너스를 받아서 호텔에 가서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호화를 누렸다. 이렇게 지금 이 삼성을 생각한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당시 담당 부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대로 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시각에 그러니까 무능하든지 지금 김영철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관리 대상들의 압력을 받았든지 혹은 알아서 기었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지금 따라서 의혹이 후보자가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품권까지 받았는데 그건 지금 부정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거 하나뿐이냐? 그 다음부터는 에서는 아직 제가 최종적인 이야기를 못 병원의 책임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된 발표가 다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거기는 인류병원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 시중에는 삼성 서울병원의 이름을 가리기 위해서 병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그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시나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고 그 경우에 대해서도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 삼성에서 확진자로 밝혀진 이 의사분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발표에 이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서 이분이 들어갑니다.
지금 삼성의 의료진이 몇 분이 여기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안 들어갔다가 며칠 지나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